아이고, 허리야. 새벽 5시 영하의 마당에서 김치통을 옮기다 쓰러진 시어머니.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차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겐 어머니의 희생이 당연했을 뿐이었죠. 며느리들은 운동과 촬영이 더 중요했고 아들들은 바쁘다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 옆을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양심을 잃은 녀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기로. 꾹 참고 있던 마음을 해방시키고 모든 것들을 뒤집어버리기로.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담장위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J 임영훈입니다.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간단한 인사, 이야기에 대한 감상평, 하고 싶은 말, 어떤 것이든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심입니다. 올해로 63살이 되었죠. 평생을 김장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11월 첫째 주였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마당 한쪽에 놓인 김장독들이 올해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은 조용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맘때면 며느리들이 언제 할지 물어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김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은근히 눈치를 봤습니다. 큰 며느리 민정이와 작은 며느리 수진이가 언제쯤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둘 다 바쁘다는 말만 했죠. 어머님, 요즘 피트니스 대회 준비로 정말 바빠서요. 민정이의 말이었습니다. 34살의 큰 며느리는 언제나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김장보다는 몸매가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유튜브 촬영 일정이 꽉 차서. 수진이도 비슷했습니다. 31살의 작은 며느리는 라이프스타일 유튜버였거든요. 화면 속에서는 늘 밝게 웃었지만 저와 대화할 때는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혼자 김장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서리가 내린 마당에서 저는 물호스를 들었어요. 미리 주문해둔 절인 배추 20포기가 도착했거든요. 찬물에 배추를 헹구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 김장을 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시댁 식구들은 멀리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자랐는데도 여전히 혼자네요. 어머님, 이렇게 일찍부터 뭐 하세요? 옆집에서 최진수 사장이 나왔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65살의 오랜 친구였어요. 저보다 2살 많지만 언제나 저를 챙겨주는 고마운 이웃이었죠. 아, 진수씨. 김장 준비 좀 하려고요. 어머, 올해도 혼자 하시려고요? 며느리들은 어디 갔어요? 진수 사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바쁘다고 하네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잖아요. 그래도 김장은 가족이 함께 하는 건데. 진수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배추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팔힘이 느껴졌죠.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주영이가 출근하면서 마당을 지나갔어요. 38살의 공무원인 큰아들은 언제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김장하세요? 민정이한테 도와달라고 하시지 그래요. 괜찮다. 혼자 할 수 있어. 몸 성하지 말고 적당히 하세요. 주영이는 그 말을 남기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차남 주호도 비슷했어요. 번역일로 바쁘다며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혼자 남은 마당에서 저는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을 하나씩 꺼내면서 지난 40년을 되돌아봤어요. 시집올 때 시어머님께서 가르쳐주신 김장법이 기억났습니다. 양념은 이렇게 넣고 배추는 저렇게 버무려라. 그때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남편과 함께 김장했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아 김장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배추 씻는 걸 도왔고 남편은 무거운 독을 나르는 일을 담당했죠. 그때는 좋았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정이가 운동복 차림으로 나왔어요. 헬스장에 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야. 이것부터 마저 하려고. 김장 다 혼자 하시려고요? 힘드실 텐데. 민정이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며느리로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너도 바쁘다며? 네, 대회가 다음 주라서요. 죄송해요. 민정이는 그 말을 남기고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수진이가 카메라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유튜브 촬영용이었나 봐요. 어머님, 김장 콘텐츠로 찍어도 될까요? 전통 김장하는 모습이 요즘 인기 있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김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촬영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다른 집 김장도 찍었는데 어머님 솜씨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혼자 조용히 할게. 아, 네. 그럼 촬영 들어가야 해서. 수진이도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진수 사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손에는 따뜻한 찜닭 포장을 들고 있었죠. 영심씨, 점심도 못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요, 진수씨. 저는 잠깐 손을 멈추고 진수 사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달래줬어요. 영심씨, 이렇게 혼자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 팔팔해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요. 며느리들이 너무하는 것 같은데. 진수 사장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요즘 세상이 다르잖아요. 김장 같은 건 번거롭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같은 마음은 아니죠. 저의 말에 진수 사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양념이 완성되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와 하얀 마늘이 어우러진 양념을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해낸 일이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저는 혼잣말을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으로 배추를 버무려야 했어요. 가장 힘든 작업이 남아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실을 지났습니다. 주호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민정이는 헬스장에서 돌아와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카메라 앞에서 밝게 웃으며 촬영 중이었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늘 행복해 보였지만 김장은 번거로운 일이었나 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김장 재료들이 보였어요. 내일 아침에도 저 자리에서 혼자 일을 시작해야 했죠. 괜찮아. 손이 기억하니까. 진수 사장에게 했던 말을 혼자 되뇌었습니다. 정말로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해온 김장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김장하던 그때가 그리웠거든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 겨울은 일찍 올 것 같았어요. 김장을 서둘러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불을 덮으면서 내일 일을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걱정보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들들이 관심 없어도 저는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라도 옛날처럼 온 가족이 함께 김장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김장 당일이 밝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서리가 하얗게 내린 게 보였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완벽한 김장 날씨였죠.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절인 배추와 양념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손을 호흡 불면서 장갑을 끼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배추를 양념통에 담그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버무렸어요. 양념이 배추 사이사이로 스며들도록 꼼꼼히 주물렀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전 7시쯤 되자 집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주영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마당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8시에 주영이가 정장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엄마, 김장하세요? 응, 오늘이 날씨가 딱 좋네. 몸 조심하시고요. 점심때 들어가서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와준다는 말도, 며느리들은 언제 올 거냐는 물음도 없었어요. 주영이는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9시가 지나도 민정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헬스장에 갔을 시간이었어요. 혹시 김장을 도우러 올까 싶어 기다렸는데 결국 헬스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죠. 민정아. 저는 작은 소리로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끼고 있던 민정이는 듣지 못했어요. 아니면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했을 수도 있고요. 10시쯤 되어서 수진이가 카메라 장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촬영을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김장하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수진이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다녀올게요. 저녁에 봬요. 그렇게 수진이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는 묵묵히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20포기 중에서 5포기를 끝냈을 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들이 와서 함께 도시락을 먹거나 근처 식당에서 뭔가 사와서 나눠 먹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김장을 멈추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찬밥으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죠. 밥을 먹으면서도 마당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누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에 다시 마당으로 나왔을 때 진수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담장 너머를 보고 있었어요. 영심씨, 점심 드셨어요? 네, 간단히 먹었어요. 며느리들은 어디 갔어요? 김장날인데. 각자 바쁘다고 하네요. 진수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그 표정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사실은 아직 절반도 못 끝냈지만 진수 사장까지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잠깐 쉬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민정이나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민정이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전에 올린 게시물이 있었거든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오늘도 열심히 운동 중. 목표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화이팅! 그 아래로는 응원 댓글들이 주르르 달려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바쁘다면서 김장은 외면하고 인스타그램에는 열심히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진이의 인스타그램도 확인해봤어요. 역시나 몇 시간 전에 올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카페에서 브이로그를 찍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새로 오픈한 카페에서 촬영이에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수진이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장날인 줄도 모르는 것처럼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받을 존재였나?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혼자 김장을 계속했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생겼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주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번역 일을 하다가 잠깐 나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아직도 하세요?
거의 다 끝나간다. 힘드시겠어요. 민정이 누나는 왜 안 와요? 바쁘다더라. 주호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번역 마감 때문에 바쁜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너는 일이나 해. 그럼. 나중에 도금기는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착한 마음은 있지만 결국 일이 우선이었나 봐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김장이 끝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겨서 따끔거렸습니다. 김치를 독에 담으면서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무거운 독을 옮기는 일을 담당했었거든요. 지금은 주호가 도와주겠다고는 했지만 혼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 끝났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당에는 김치로 가득 찬 독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제법 그럴듯하게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뿌듯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만든 김치를 맛보면서 올해도 잘 됐네라고 웃으며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민정이가 헬스장에서 돌아왔어요. 운동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가면서 저를 봤지만 김장이 끝났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8시에 수진이도 촬영에서 돌아왔어요. 역시 저를 보더니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김치를 맛보자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이런 날이면 며느리들이 팥이라도 부쳐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사치인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9시쯤 되어서 주호가 나와서 독 옮기는 걸 도와줬습니다. 무거운 독 3개를 저장고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김치 맛있겠네요. 그래. 올해도 잘 된 것 같다. 며느리들이 안 도와줘서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주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미안해하는 마음이라도 있구나 싶었어요. 괜찮다. 이제 다 끝났잖아. 내년에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주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답했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 10시에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특히 허리와 어깨가 심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이불을 덮으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김장은 끝났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갓 담근 김치를 맛보고 서로 수고했다고 말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지금은 김치를 혼자 담갔고, 혼자 치웠고, 혼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며느리들이 편안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겠죠. 김장 때문에 고생한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대신 말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보다 더 나이가 들 텐데 또 혼자 김장을 할 수 있을까요? 몸이 더 약해질 텐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었을까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단단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굳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했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온몸이 더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전히 며느리들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민정이의 인스타그램에는 저녁 운동 인증샷이 또 올라와 있었어요. 수진이 역시 저녁에 찍은 브이로그를 올렸더군요. 맛있는 저녁을 먹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참 대단하다.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봐요. 피로가 서서히 몰려왔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뻐근하고 손목과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루가 떠올랐거든요. 혼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김장을 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상황이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며느리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했는데 저만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하지만 김장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겨울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의미조차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저는 간신히 잠에 들었어요. 꿈에서도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남편도 있고 어린 아들들도 있고 시어머님도 함께 계셨어요. 모두 함께 웃으며 김치를 담그는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로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뻐근하고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어제 담근 김치를 점검해야 했거든요. 새벽 6시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치독 뚜껑을 열어보니 김치가 제대로 익어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잘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혼자 해냈네. 저는 작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김장을 무사히 마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치독을 저장고로 옮겨야 했어요. 어제 주호가 도와줬지만 아직 2개가 더 남아 있었거든요. 첫 번째 독을 들어 올리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워졌어요. 잠깐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2번째 독을 들려는 순간 더 심해졌습니다. 독을 놓으려던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중심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쿵! 저는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 쓰러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차가운 마당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하늘이 흐려 보였고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일어나려고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어요.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고 있거나 이미 나간 모양이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좀 작은 소리로 말해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높이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아마 오전 9시쯤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집 안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모든 게 정상적이었어요. 저만 빼고 말이에요. 이상하다. 어머님이 안 보이네. 누군가 그런 말이라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제가 없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10시쯤 되어서 민정이가 헬스장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였어요. 저를 보려고 마당을 확인했다면 금방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11시에 수진이도 촬영 나간다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마당 쪽은 보지 않았나 봅니다. 정오가 지나서야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온몸이 휘청거렸지만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피곤한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되어서 진수 사장이 담장 너머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심씨, 괜찮으세요? 아침부터 안 보이던데. 저는 간신히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진수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얼굴이 새하얗잖아요. 병원 가보세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진수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심씨, 무리하지 마세요. 어제 김장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갑자기 또 어지러워졌어요. 휘청하는 저를 보고 진수 사장이 급하게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영심씨,
괜찮아요? 아, 좀 어지러워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겠어요. 제가 데려가 드릴게요. 진수 사장은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저는 거부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더니 혈압과 혈당을 재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혹시 어제 무리를 많이 하셨나요? 진수 사장이 대신 답했어요. 어제 김장을 혼자서 하루 종일 하셨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고 혈당도 낮네요. 과로와 탈수, 영양 부족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응급처치로 괜찮아지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연세에 이런 무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혼자 그런 일을?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가족이 있지만 혼자였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앞으로는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이런 육체적인 일은 가족들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마세요. 네.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사 선생님의 경고가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수액을 맞으면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나를 돌봐줄 사람은 없구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정작 제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찾지 않았거든요. 오후 5시쯤 되어서야 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병원에 있어. 병원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그제서야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바로 갈게요. 괜찮다. 곧 집에 갈 거야. 그래도 제가 모시러 갈게요. 주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혼자 이런 일을?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아졌어. 김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민정이 누나랑 수진이 누나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주호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주호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그리고 누나들한테도 말을 해봐야겠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와 수진이는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지만 별로 관심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그제서야 두 사람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요? 왜요? 오늘 아침에 쓰러졌어요. 김장 때문에 무리했나 봐요. 민정이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래요.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민정이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도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씁쓸했어요. 이미 김장은 끝났고 저는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는 말이 무슨 소용일까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며느리들은 평소와 별다르지 않았어요. 조금 미안해하는 기색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밤에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몸은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젠 정말 혼자구나. 오늘 일을 겪으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가족이 있어도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들은 각자 바쁘고 며느리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어려울 때 도와준 건 옆집 진수 사장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는 더 들고 몸은 더 약해질 텐데 김장은 누가 할까요? 또 혼자 하다가 쓰러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뭔가 단단한 결심 같은 거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오늘 일을 계기로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뭔가 다르게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무시와 외면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저는 여전히 몸이 무거웠어요. 밤새 수액을 맞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오전 9시쯤 주호가 면회를 왔습니다. 손에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기분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이거 사왔어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주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나마 이 아이는 마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민정이 누나랑 수진이 누나도 오신대요. 조금 있으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와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형식적인 문안일 테니까요. 10시 반쯤 되어서 민정이가 나타났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헬스장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분명히 헬스장 가는 길에 잠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어요.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많이 나아졌어. 아무래도 무리하신 거죠. 그 나이에 왜 그런 힘든 일을. 민정이의 말투에는 핀잔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뉘앙스였죠. 김장이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며칠 기다리시면 도와드렸을 텐데요. 너희가 바쁘다고 했잖아.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무리하시면 안 되죠. 민정이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헬스장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언제 퇴원하세요? 오늘 오후에 나갈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운동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대회가 이번 주라서. 민정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문안을 온 것도 10분이 채 안 되었습니다. 11시에 수진이가 왔어요. 역시 카메라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촬영 일정 중간에 잠깐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프셨다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는 화면에서 보던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 나이에 왜 혼자 하세요?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시지. 말했잖아. 바쁘다며? 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수진이의 말에는 책임 회피가 묻어났어요. 마치 미리 말하지 않은 제가 잘못인 것처럼 말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저희도 걱정되잖아요. 수진이도 시계를 자꾸 확인했어요. 촬영 시간이 밀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럼 저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촬영이 있어서. 두 며느리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의무적으로 와서 형식적인 걱정을 하고 자신들의 일정 때문에 서둘러 나가는 거였죠. 점심시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들의 문안이 끝나고 나니 더 허전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체온과 혈압을 쟀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후에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가족분들께서 도와주시겠죠? 간호사의 말에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가족들이 도와준다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쯤 퇴원 수속을 밟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민정이와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이 마주쳤나 봅니다. 언니, 운동 끝나셨어요? 응, 방금. 너는 촬영 마쳤고? 네, 이제 집에 가려고요. 저는 수속을 기다리면서 그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까지 괜히 부른 것 같은데. 민정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요. 김장 도와달라고 할 때는 바쁘다고 안 한다면서 쓰러지면 우리 보고 오라고 하고. 수진이도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런 식으로 관심 끌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글쎄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관심받고 싶어서. 이건 솔직히 감정 소모예요. 저는 촬영 일정까지 밀렸다고요. 나도 운동 스케줄이 엉망이 됐어. 대회 일주일 남았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이게 진짜 며느리들의 마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나저나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해요? 또 혼자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바쁜데. 내년에는 그냥 김치 사 먹으라고 하는 게 어때요? 요즘 맛있는 김치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게 서로한테 편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란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받고 싶어서 쓰러진 거라고요? 감정 소모라고요?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가져왔을 때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서류에 사인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며느리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리까지 괜히 부른 것 같다고, 감정 소모라고,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김장을 하다가 쓰러진 게 관심받으려는 연극이었나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게 감정 소모였나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병원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네. 몸 조심하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어르신들 감기 많이 걸리시던데. 낯선 택시기사도 걱정해주는데 정작 며느리들은 귀찮아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민정이는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있었고 수진이는 노트북으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대충 인사만 하고 각자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님, 퇴원하셨어요? 몸 좀 어때요? 형식적인 물음이었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였죠. 괜찮아?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며느리들은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장김치 맛 어때요? 제가 물어봤지만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네, 맛있어요. 올해도 잘 된 것 같아요. 그저 의례적인 대답뿐이었어요. 예전에는 김장김치가 나오면 온 가족이 맛보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63살의 할머니가 며느리들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연극을 했다고요? 김장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었나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무엇도 바라면 안 되겠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죠. 펜을 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써내려갔습니다. 며느리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진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글을 쓰다 보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분노나 서운함보다는 차가운 현실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년 김장은 어떻게 하지? 며느리들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김치를 사 먹으라고 하는 게 어떻냐고, 그게 서로한테 편할 거라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대할 게 없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 그냥 혼자 살자. 마음 한구석에서 단단한 결심이 올라왔어요. 더 이상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오늘처럼 차가운 밤이었지만 달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보자.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한 걸 느끼면서요.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하지도
상처받지도 않을 거예요. 제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어요. 예년 같으면 김장김치가 익어가는 계절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김장을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담근 김치를 며느리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마당 저장고에는 제가 담근 김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냉장고에 따로 담아서 나눠주는 일은 하지 않았죠. 며느리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변화는 민정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먹었을 텐데 김치가 없자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김치가 없네. 민정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어디선가 김치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마트에서 포기김치를 사왔어요. 하지만 첫 입을 먹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짜고 달기만 한 시판 김치는 집에서 담근 김치와는 달랐어요. 민정이는 몇 젓가락 먹다가 포기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김치를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 속에서는 밝게 웃었지만 카메라가 꺼진 후에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김치로는 찌개가 안 되겠네. 수진이도 결국 다른 반찬으로 대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불편함이 더욱 커졌어요. 한국 식탁에서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거든요. 밥과 함께 먹는 기본 반찬이었죠. 민정이는 여러 브랜드의 김치를 사다가 맛봤지만 만족스러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아니면 아예 맛이 없거나. 이상하네. 예전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썼는데. 혼잣말을 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도 직접 김치를 담가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가며 배추를 절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배추가 제대로 절여지지 않아서 아삭하지 않았고 양념도 깊은 맛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씌어버려서 결국 버리고 말았죠. 김치 담그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 수진이가 포기하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이 되자 며느리들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주영이에게 따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김치 좀 달라고 해봐요. 왜? 사서 먹으면 되잖아. 사서 먹는 김치는 맛이 없다고요. 어머님 김치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주영이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께 김치를 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수진이는 주호에게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김장을 했으면 나눠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병원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거랑 이거랑 별개죠. 저희도 가족인데 왜 김치를 안 주세요? 주호도 난처한 입장이었어요.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불만이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께 죄송했죠. 결국 주영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김치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왜? 민정이가 시판 김치는 맛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직접 담가 먹으면 되지. 저의 대답은 냉담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럼 가져가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며칠 후에는 수진이가 직접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김치 좀 나눠주세요. 저희가 담그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어려웠어? 네,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럼 더 연습해봐. 언젠가는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2월 하순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김치 없는 식사가 계속되면서 며느리들의 스트레스가 늘어났습니다. 민정이는 주영이에게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여보, 제대로 말씀드려봐요. 이게 뭐예요? 같은 집에 사는데 김치도 안 나눠주시다니.
그래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머님 입장? 저희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매일 맛없는 김치 먹으면서 참고 있는데. 주영이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이도 주호를 다그쳤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김장을 왜 한 건지. 혼자 먹으려고 한 거예요? 어머님도 서운하실 거야. 김장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 그때는 정말 바빴다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건 뭐예요? 주호도 중간에 끼어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런 와중에 진수 사장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며느리들이 거실에 있을 때였어요. 영심 씨, 요즘 어떠세요? 김치는 잘 익어가고 있고? 네,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혼자 고생해서 담근 김치니까 더 귀하겠어요. 진수 사장의 말에 민정이와 수진이가 눈치를 봤어요. 그때 민정이가 진수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께 김치 좀 나눠달라고 말씀해주세요. 진수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안 나눠주셨어요? 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진수 사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김장할 때 도와드렸어요? 민정이와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이 쓰러져서 병원 갔다 온 거 알고 있죠?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도 들었어요. 감정 소모라고, 우리까지 괜히 부른 것 같다고. 진수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사람 마음 다치게 해놓고 김치 한 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며느리들이 처음으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자신들의 말이 들켜버린 거였어요. 그건 민정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진수 사장이 손을 저었어요. 어머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김장을 해오셨어요. 그런 분한테 그런 말을 하고도 김치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수진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께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제가 봐도 너무합니다. 진수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저와 함께 마당으로 나갔어요. 거실에 남겨진 며느리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안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들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아들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구나. 며느리들이 비로소 김치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김치보다 더 깊었거든요. 내일부터도 저는 침묵을 지킬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하지 않고 상처받지도 않을 거예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수 사장의 말 이후로 며느리들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김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와 수진이는 며칠간 고민했나 봅니다. 직접 저에게 부탁하기는 어려우니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정이가 진수 사장의 반찬 가게로 갔어요. 평소에는 거의 가지 않던 곳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민정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정씨. 어쩐 일이에요? 반찬 좀 사려고 왔어요. 민정이는 몇 가지 반찬을 골랐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혹시 어머님 김치 좀 남은 게 있으면 저희도. 진수 사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김치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많이 담그셨을 텐데 혹시 남은 거라도. 그 김치 말이에요? 진수 사장은 민정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김치는 너희 같은 사람 줄 김치 아니야. 사장님, 그게 무슨. 어머님이 혼자 김장하시다가 쓰러지신 거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민정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바빠서. 바쁘면 뭘 해도 되는 거요? 감정 소모라고 한 것도 바빠서 그런 거요? 진수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게 안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나가세요.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정이는 할 수 없이 가게를 나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튿날 수진이도 같은 시도를 했어요. 좀 더 돌려서 말해보려고 했죠. 사장님, 김치 파는 건 없나요?
김치요? 우리는 김치 안 팔아요. 아, 그냥 혹시나 해서. 어머님 김치가 워낙 유명해서요. 진수 사장이 피식 웃었어요. 유명하긴 하죠. 혼자 담그다가 쓰러진 걸로.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김치 맛보고 싶으면 내년에 김장 때 도와드려봐요. 그럼 얼마든지 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직접 담가 드세요. 유튜브에 레시피 많잖아요. 진수 사장의 말에 수진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들의 소문은 이미 동네에 퍼져 있었습니다. 김장 때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각자 바쁘다며 외면했다는 소문이었죠. 마트에서 장을 보던 민정이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어요. 저 사람이 그 며느리야. 시어머니 쓰러진 거 모른 척한. 어머,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김장도 안 도와주고 혼자 하게 뒀대. 그래서 쓰러지신 거야. 민정이는 귀가 따가웠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를 뭐로 보는 거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민정이는 급하게 장보기를 마치고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진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유독 차갑게 대했거든요. 혹시 영심 어머님 며느리 맞죠? 네, 그런데 어머님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김장하시다가 카페 사장의 목소리에 비난이 묻어났어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도와드린 거죠? 수진이는 더 이상 촬영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주변 시선들이 모두 차가웠거든요. 설상가상으로 SNS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수진이의 인스타그램에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장날에 카페 브이로그 찍으면서 시어머니는 혼자 두셨나요? 그 댓글이 시작이었어요. 곧 다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런 며느리 있나? 시어머니 쓰러진 거 소문 다 났던데. 요즘 젊은 며느리들 정말 이기적이다. 김장 도와드리기 싫으면 처음부터 말이라도 하지. 수진이는 급하게 댓글들을 지우려 했지만 계속 새로운 댓글이 달렸어요. 민정이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동 인증샷 아래로 비난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운동할 시간에 시어머니 도와드리지 그랬나요? 몸 관리도 좋지만 마음 관리도 하세요. 시어머니 쓰러뜨려 놓고 운동이 우선이에요? 민정이도 댓글을 지우고 차단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후였거든요.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민정이에게 직접 말했어요. 당신네 어머니 혼자 쓰러지신 거 보고도 그리 모른 척하냐?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을. 저희 사정이 있어서. 사정? 김장 도와드릴 사정도 없으면서 김치는 얻어먹으려 하고. 슈퍼 아주머니의 말에 다른 손님들도 민정이를 흘끗흘끗 쳐다봤어요. 민정이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슈퍼를 나왔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며느리 두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김치 얻으려고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있던데. 수진이는 유튜브 촬영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동네 어디를 가도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평소 촬영하던 카페에서도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수진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저분이 그 며느리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유튜브 한다던. 시어머니는 쓰러뜨려 놓고 유튜브나 하고. 수진이는 촬영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인플루언서로서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컸습니다. 결국 두 며느리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민정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좀 도와드릴 걸 그랬나 봐. 수진이도 후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떨어진 평판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계속해서 며느리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습니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한다고? 김치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닌다니. 며느리들의 체면은 완전히 실추되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수 사장은 여전히 두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어요. 가게에 들어와도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죠. 반찬 주문이요? 현금만 받아요. 카드는 안 되나요? 고객 선택권이 있어요. 진수 사장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거절의 의미가 분명했어요. 며느리들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치를 나눠주지도 않았고 며느리들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수 사장과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을 함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심 씨, 마음이 좀 후련해지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안 하게 되네요. 잘하셨어요.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수 사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들은 여전히 김치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시판 김치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직접 담그려니 실력이 부족했죠. 무엇보다 동네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진 게 가장 큰 타격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고 이미 김치는 썩어버렸습니다. 1월 초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며느리들은 한 달 넘게 김치 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판 김치에 질린 민정이와 수진이는 점점 초라해져 갔어요. 동네 시선도 여전히 따가웠고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감추기 어려워졌거든요. 민정이는 헬스장에서도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운동하지 못했어요. 다른 회원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저 사람이 그 며느리 맞나? 시어머니 쓰러뜨린 귓속말들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민정이는 운동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유튜브 활동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구독자 댓글에도 비난이 이어졌고 조회수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어요. 두 사람은 매일 김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떤 김치를 사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영심이 담근 김치의 깊은 맛을 알게 된 후였거든요. 정말 어머님 김치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민정이가 시판 김치를 보며 투덜거렸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수진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1월 첫째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정이가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사과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머님이 받아주실까? 그래도 해봐야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두 사람은 며칠 더 고민했어요. 자존심도 상했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네에서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었죠. 1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정이와 수진이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오늘 어머님께 사과드리자. 응, 그래야겠어.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영심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기까지도 한참이 걸렸어요. 똑똑. 어머님 저희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심이 문을 열었을 때 그 표정은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와. 영심은 간단히 말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들이 따라 들어갔을 때 방 안은 유독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영심은 책상 의자에 앉았고 며느리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뭔 할 말이 있다고? 영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뭐가?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김장 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민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수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쓰러지실 정도로 힘드신 걸 몰랐어요. 몰랐다고? 영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니, 알았는데도 외면한 거죠.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심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은 그 침묵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민정이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영심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기회라. 영심이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김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영심의 물음에 며느리들이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가장 죄송해요. 민정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저희가 한 말도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도 덧붙였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저희가 감정 소모라고, 괜히 부른 것 같다고. 수진이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까지 괜히 부렸다고 했죠. 민정이도 고백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영심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어요. 정말 죄송해요. 두 며느리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영심은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치는 시간도 정성도 필요해. 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버무리고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하지. 며느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 마음도 그래. 영심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 김치처럼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은 거절처럼 들렸어요. 며느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영심은 일어서서 창가로 갔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런 건 생각해봤어?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영심의 말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야. 수진이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모르겠어. 시간이 답해줄 거야. 영심은 돌아서서 며느리들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이만 나가줘. 며느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정말로 끝인 걸까? 수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모르겠어. 어머님 표정이. 민정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더욱 어색했어요. 영심은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지만 며느리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주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별일 없어. 영심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주호도 눈치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들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거든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민정이와 수진이는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언제까지? 모르겠어. 어머님 말씀처럼 시간이 답해주겠지. 그날 밤 며느리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심의 차가운 표정과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람 마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영심 눈치를 보면서 작은 것부터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설거지를 먼저 하기도 하고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심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고맙긴 한데 굳이 안 해도 돼? 영심은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말투였어요. 며느리들은 점점 절망스러워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영심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진수 사장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심과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며느리들이 사과하러 왔다던데요? 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은 마음이 잘 안 열려. 영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상처받으셨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 시간을 좀 더 두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수 사장이 위로해줬어요. 며느리들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김치를 얻기 위한 사과가 아니라 진짜로 영심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힘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심이 마당에 나가보니 현관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절인 배추 2포기와 양념 재료들이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이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쪽지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조용히 두고 갑니다. 민정, 수진 올림. 영심은 그 재료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이번에는 절인 배추 3포기와 새로운 양념 재료들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짧은 쪽지만 있을 뿐이었어요. 영심은 며느리들을 불러 묻지도 꾸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재료들을 치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매번 절인 배추와 양념 재료들이 현관 앞에 놓였고 며느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기색도 없었어요. 김치를 달라는 말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재료만 두고 갔을 뿐이었죠. 진수 사장이 산책하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며느리들이 뭔가 두고 가던데? 응. 김장 재료들이야. 그래요? 변했네. 글쎄. 영심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2월 둘째 주가 되자 영심은 결심을 했습니다. 쌓인 재료들로 김치를 담가보기로 했어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며느리들이 가져다 준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하는 김장이었지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했거든요. 민정이와 수진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영심이 김장하는 걸 알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김치를 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영심은 며느리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어요. 묵묵히 김치를 담갔습니다. 오후에 김치가 완성되었어요. 작지만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였습니다. 그런데 영심이 한 행동은 며느리들의 예상과 달랐어요. 김치를 독에 담아서 저장고에 넣은 후 몇 통을 따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진수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진수 씨, 김치 좀 담갔는데 가져가실래요? 정말이요? 고맙습니다. 진수 사장이 기뻐하며 김치를 가져갔어요. 다음 날에는 동네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김치 한 통씩 나눠드렸어요. 영심 씨가 직접 담그신 김치예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 다음 주에는 인근 고아원에 김치를 기부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영심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모든 과정을 며느리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서운하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며 영심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민정이는 헬스장에서 친구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김치를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시더라. 그럼 너는 못 받았어? 응. 그런데 괜찮아. 어머님이 기뻐하시니까.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달라졌네. 예전 너 같지 않아. 민정이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진이도 유튜브 촬영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더라고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달렸어요. 수진님 많이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응원하고 있어요. 며느리들의 변화를 동네 사람들도 눈치챘어요. 예전처럼 이기적이고 무심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 달라진 것 같더라. 인사도 정중히 하고. 그래요? 어머님한테 잘하나 봐요. 글쎄, 뭔가 조심스러워 보이던데. 3월이 되자 영심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며느리들의 행동이 진심에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료를 가져다 주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모습, 김치를 못 받아도 불평하지 않는 모습.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영심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민정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그냥 옆에 있어도 될까요? 영심이 잠깐 멈췄어요. 민정이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그래. 민정이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방해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비슷했어요. 영심이 청소할 때 조용히 따라다니며 작은 일들을 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닦을게요. 어머님, 쓰레기 제가 버릴게요. 말수는 적었지만 행동은 성의가 있었어요. 진수 사장이 영심에게 말했어요. 며느리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요? 응, 나도 그렇게 느껴.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조금씩?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영심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어요. 3월 말 영심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들과 함께 김치를 담가보기로 한 거였어요. 민정아, 수진아. 네, 어머님. 다음 주에 김치 좀 담가볼까? 두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해주세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 해. 중간에 빠지면 안 돼. 네. 꼭 함께 할게요. 며느리들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장 당일, 세 사람은 새벽부터 함께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각자 바쁘다며 빠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양념은 얼마나 넣어야 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예전의 차가운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김치가 완성되었어요. 세 사람 모두 지쳤지만 뿌듯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잘 된 것 같네. 영심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며느리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김치를 맛봤습니다. 예전처럼 화목한 식탁이었어요. 역시 어머님 김치가 최고네요. 우리가 함께 담근 거잖아. 영심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김치 맛이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긴 김치였거든요.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이야. 영심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김치보다 귀한 것이 진심이란 걸. 수진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심은 일기에 썼어요. 오늘은 진짜 김장을 했다.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나 혹시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장이 라디오 DJ 임영운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